자, 갑진년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천간이고 진은 지지의 에너지죠. 자, 진은 용입니다. 용. 왜? 인묘진, 동쪽의 방위에 있는 것입니다. 동방. 동쪽의 방위에 있다. 동방이죠. 자, 왜 청룡의 해냐? 왜 용을 진 동쪽의 이 푸른 데다가 방위에 배치했으며 그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동방, 동쪽은 우리가 좌오묘유가 있다면 방위가 있죠. 묘, 동방이죠. 여기가 동쪽이죠. 유가 서방이죠. 자, 여기에서 좌에는 동지가 있고 오에는 하지가 있습니다. 묘에는 춘분이 있습니다. 유에는 추분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 같다는 춘분, 이 춘분날 저녁에 보면 동쪽 하늘, 해가 지면서 동쪽 하늘에 용들이 떠오릅니다. 무슨 용이 떠오르냐? 동방 7수인 28수 중에서 청룡 7수가 하늘로 머리를 밀어서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번은 각수, 항수, 목, 저수, 방, 심장 쪽의 방, 심장, 꼬리, 미, 기수가 수는 별자리 숫자죠. 이렇게 기수들이 순차적으로 머리를 내고 떠오릅니다. 이 별들이 이 칠수가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춘분날 푸른 용이 하늘을 헤엄치서 올라오는 형상을 가진다 해서 청룡의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기자입니다. 기자조선 할 때 바로 이 기자조선이 중국의 중화민족 입장, 중국에서 황하의 하남성 쪽에서 보면 기방위가 바로 우리 조선이 있는 동쪽 간방이 되겠죠. 자, 천성은 열애라. 하늘이 준 성품은 열애, 마치, 같다, 같을 우레와 같다. 자, 우레는 조금 전 설명에서 마방진, 낙서궁에서 삼진뢰, 목의 방위에 우레가 배치되어 있었죠. 자, 유성무형이라. 소리는 있으되 형체는 없도다. 무형. 소리는 이때 형체는 없다. 봄날 하늘에 번개가 치고 낙뢰가 우레가 칠 때에 소리는 있으나 벼락천둥이 칠 때 형체는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갑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의 이 청룡은 인묘진 동방의 진이 관할하는 범위가 75도입니다. 75도. 75도를 이 청룡의 관할 범위 구역으로 방위학에서 배분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춘분날 저녁 하늘에 승천하는 7개의 28수 중 7수 각항, 저방, 신미, 기수의 모습을 청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임수, 생명의 근본인 우리가 잉태하는 회임의 임수가 동방의 진토에서 인묘를 합니다. 죽어버립니다. 기운이 고갈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은 물의 창고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물을 보관하는 지지가 됩니다. 따라서 목기, 인묘의 걸럭과 재앙의 기운을 벗어나서 여름의 난방화로 가는 꽃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쇠약지가 되면서 목기는 쇠약해지고 불기운이 점차 이 나무에 옮겨 붙겠죠. 그것은 물이 나무의 물간부, 체간부를 통해서 그 물기는 다하되
열매를 맺기 위한 꽃으로 화하는 상승, 확산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새우는 무엇일까요? 갑진년이라는 것은 새운이죠. 새우는 고전에 이르기를 세군이라고 합니다. 세군. 세군은 뭐냐? 임금이라는 거예요. 임금. 사주팔자는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간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고, 매해 해마다 돌아오는 임금, 세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이 임금이 왔을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담, 경비실이 대운이며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집안에 있는 하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대표적인 게 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운을 세군이라 하는데 운의 명칭을 붙일 때는 세군이 뭐냐? 세운이 뭐냐? 운간이 뭐냐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운간이 뭡니까? 간목이죠. 운간은 간목입니다. 간목은 뭡니까? 비견입니다. 비견은 뭡니까? 나와 어깨견이죠. 나란히 할 비, 어깨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천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늘의 천록이 되고 걸록이 되고, 땅에 내려오면 인목이 되겠죠. 간목에서는 인목이 걸록이 되고, 비견은 하늘 천간으로 치면 천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록이라는 것은 우리 자평명리학에서는 용어가 아니고 자평명리학의 원류인 칠정사여산명이라고 있습니다. 칠정사여산명, 일월목화토금수의 7개의 실제의 별과 사여산, 산은 자기, 월패, 라후, 계도라는 허성, 달과 태양의 승강점, 하교점에 들어있는 별들의 에너지를 허성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포인트에 있는 에너지를 별들로 계산해서 운명을 점하는 것이 서양 점성술과 인도 점성술인 것이죠. 자, 여기서 흘러들어온 칠정사의 산명, 그리고 기문둔갑이 바로 우리 자평명리의 원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평 또한 서자평 선생의 서거의 선생 이름이 아우가 자평이죠. 자평은 뭐냐? 물의 평준함입니다. 자는 뭐냐? 개수잖아요. 개수입니다. 평은 평평할, 평준하다는 거예요. 물은 평준하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생명은 끊임없이 50억 년 동안 지구에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을 반복하는 평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세운이 비견이면 같은 목기가 들어왔지요. 록은 록이지만은 형제, 자매, 주위, 동료, 직장 동료, 친척, 동창생, 동기생 다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할 때는 나에게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갑은 일단 들어오면 갑이죠. 깝깝하겠죠. 동성, 같은 에너지죠. 상상, 서로 상처 흠집을 내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만 좋은 일이 있거나 재물이 있으면 파재, 재물을 파고 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배 요구, 파재, 재물을 판다. 그래서 비견을 또는 급제를 재물의 적성, 적군의 별이라고, 고전에서는 적군의 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길신에 또는 사흉신에는 비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제는 사흉신이겠죠. 비계는 사기신에도 사흉신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좋은 작용을 많이 하지만 재물에 있는 한은 분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우리가 갑목 일주를 일주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암기법은 자인진 오신술입니다. 자인진 오신술. 특히 육교 공부를 하면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암송해야 되는 글자들입니다. 자인진 오신술. 자, 양의 인자는 자인진 오신술로 조합을 가지게 되죠. 자, 갑자, 자는 물입니다. 자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목이 인수 역궁에 해당하는 도하의 인자를 가지고 물이 차가우면 이 목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갑진년이 왔습니다. 자진합을 하면은 반회, 반쪼가리로 회합을 한다. 모인다. 이게 뭐로? 물, 수, 국. 국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룹. 물 그룹을 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은 육친으로 하면 인성이 됩니다. 인성은 문서요, 공부요, 대표적인 부모의 인자입니다. 자, 이렇게 수국을 해서 목에게 물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인성, 문서, 계약, 공부, 부모 이러한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를 가지고 갑진년 운을 평가하는 분석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실제는 월지나 제일 중요한 월지와 대운 운지를 가지고 이 목의 일간 목의 동태와 비견운이 온 비견 목의 동태를 살펴서 여기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의 왕세 광략 세왕사절을 본 다음에 다시 이 일주의 운세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물운이 왔다는 것은 갑목 일주에 갑진 비견운이 왔는데 진토운이 왔다는 것은 물의 창고운이 왔다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음을 흉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운은 좋지 않다. 갑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인 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인 일주는 걸록 일주입니다. 걸록 일주죠. 가장 기세가 셉니다. 나무로서. 그런데 이때의 갑인 일주가 갑진 진토를 보면서 월지나 대운에서 묘목을 봤다 하면은 이게 난리가 나게 되겠죠. 인묘진 방국을 이룹니다. 방국. 인묘진 방향의 국을 이루게 됩니다. 춘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은 완전히 왕한목으로 바뀌면서 극을 하는데 뭐를 극을 해버리냐? 갑진년이 데리고 온 진토의 편제를 극을 목극토로 진토를 극해버리면 이 편제가 날아갑니다. 따라서 뭐냐? 앞서 이야기한 비견들이 급제화로 바뀝니다. 방국이 되면 편제가 날아갑니다. 편제는 뭐냐? 나에게 큰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인 일주들은 지금 월지에서 등령을 하지 못한 사주 원국에 있는 쇠약한 오행은 이거는 뿌리 뽑힐 발입니다. 뿌리가 근본이 뽑혀서 발본 색은 당한다는 것이죠. 발본 근본이 뿌리가 뽑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인 일주도 좋은 작용은 하지 않되 단 사주 원국과의 조합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갑진 일주입니다. 갑진 일주는 갑진 일주는 동일 간지가 왔어요. 동일 간지가 와서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복음은 뭐냐? 강아지같이 이게 개견자가 들어있죠. 사람이 강아지같이 엎드려서 입으로 입구에다 신음 끙끙끙끙 알면서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혹여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을 보면 갑진을미 병술정축 무진임술개축 즉 진미 술축 진술축 진미술축 진술축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자들이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죠. 앞서 이야기한 무토의 오중궁에 빠지는 인자입니다. 즉 1감수에서 갑자 2 을축 3 진궁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4궁에 정묘 5궁에 무진이 빠지잖아요. 이 무진이 바로 여기 있네요. 무진 진미수 무진이 빠지잖아요. 이것은 지금 1800년대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 초반대에 이조 말기까지에 이르는 상원갑자 시대에 이게 백호 대살에 빠지는 무토 중궁에 빠지는 인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냐? 상원 60년, 중원 60년, 지금 하원 60년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그럼 백호대살이라는 이론이 전혀 갑진을미 병술 정축은 백호대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갑진년에 진진이 오면 왜 동일간지가 복음이겠습니까? 끙끙거리겠습니까? 신음하겠습니까? 진진자형은 용의 꼬리를 서로 몸을 얽히고 설켜서 스스로 스스로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남이 올가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올가매서 형의 시비구설, 송사 이런 물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지와 대운의 운지가 뭐냐에 따라서 유가 오면 진유합을 해서 합거가 되겠죠. 하나를. 그럼 괜찮겠죠. 또 술이 오면 진술충으로 하나를 끌어내죠. 이러면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월지와 운지의 등령, 기세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갑자, 갑인, 갑진의 자인진에 해당되는 일주들은 갑진년에 애로상이 생기고 많은 물상적으로 변동상들이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갑오입니다. 갑오는 갑목이 사지입니다. 사지. 사라는 것은 12운성으로 세왕사절을 논할 때에 왕상사수를 논할 때에 죽었다는 기운이죠. 갑은 이렇게 죽어야 오화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을 설정령이라고 합니다. 설정령은 뭐냐? 내가 목기를 불로 목화해서 정력과 정신을 나비해서 꽃뿌리 꽃뿌리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설정령. 그러니까 강한 목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월지와 대운의 운지가 미가 오면 오미합이 되겠고 자나 술이 오면 좌우충 또는 진술충이 되는데 이 또한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아까는 뿌리 뽑힐 발이었지만 이거는 발전할 발, 왕자충세 세자발, 세신충왕 왕신발의 발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갑신, 갑목이 절지입니다. 끊어졌죠. 갑은 신금에서 생을 다 맞춰버리고 열매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열매. 자, 열매로 바뀐 다음에 다시 임수에서 생을 얻어서 다시 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절처봉생이라 합니다. 절처봉생. 절처. 끊어진 자리에서 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절처. 절처. 그래서
만난다. 뭐를? 생을 만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경도의 적천수에 이르기를 절처봉생 갑신일주 진위살인상생이라 이렇게 살인상생 또는 살인상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을 마치고 다시 얻어나가는 맨 초입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목이 지금 비기눈에서 세니까 신금으로 벌목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월지나 운지 이것들의 조합을 보는데 사와 자는 신자진 합이 되고 사는 사신합수가 되는데 이것은 사는 사신합수가 되는데 사신합 선합수 후는 파괴의 물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가 인성이 되겠죠. 인성 아까 문서 계약 공부, 부모의 그런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세심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은 인신충, 술은 세운과 진술충을 일으키면서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토충은 붕충이라 버스의 충인데 충계를 하게 됩니다. 충계. 묘고는 충계를 하게 되면 술 중에는 무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진 중에는 무계열이 있습니다. 무계열이 있는데 이 진 중에 무계는 먼저 암합을 하고 있어요.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임합해서 화로 변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국화, 금극목을 하고 있지만 무게합화에서 화극금으로 이 정화를 이 화극금으로 이 신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금은 뭐겠습니까? 내한테 정관에 해당되는 벼슬과 명예에 해당되는 인자겠지요. 그러면 이 인자가 발전할 것이냐, 뿌리가 뽑힐 것이냐는 원국 구조의 짜임새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신절의 일주는 무엇인가 좋은 방향의 길신작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갑술일주입니다. 갑술일주는 갑목은 술의 양지입니다. 양지. 양육을 받아서 앞으로 꽃을 피워서 나가야 되는데 물로서 운동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천살이 하늘이 보살펴 주면 물로 해서 다시 나무로 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하늘의 운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월지와 대운의 지지가 묘나 유가 오면은 묘술합 또는 진유합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역동성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진이 오면은 진술충, 술이 와도 진술충 이런 식으로 충계가 되면서 많은 변화무쌍한 에너지들을 생겨나고 소멸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월지 등령을 했느냐, 대운의 운지에서 등령을 하느냐, 득세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갑진년의 운세를 고대의 관법과 더불어서 현대적 의미를 가미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갑진년 운세 6을목 6개의 을목을 가지고 다시 일주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